안녕하세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나인텐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5일 화요일이네요. 화요일에 피노이 나인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뉴스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피노이 나인텐 페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던 뉴스인데요. 어제 오늘 양일간 전국적인 지프니 파업이 예고되고 있었죠. 이 파업으로 다시 학교가 휴교가 되는가 여부로 혼란도 있었는데요. 오늘 이 파업을 주도한 단체 피스톤의 리더에게 쾌존시청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지난 2월에 있었던 교통파업을 주도한 혐의인데요. 주목할 점은 상원의 해당위 의장인 그레이스 포 의원이 지프니 현대화 사업과 그에 대한 운송 사업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중재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체포가 이루어졌다는 점인데요. 포 의원의 중재로 이번 파업도 취소를 했었던 피스톤의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얻어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 포 의원 측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 초로 다가온 필리핀 정부의 지프니 현대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닐라 공항공단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서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필리핀에서는 최대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즌에는 해외에 나가 있던 해외 근로자들, OFW들도 귀국을 해서 가족과 함께 성탄 연휴를 보내는 경우도 많고요. 또 반대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서 공항이 평소에 비해서 무척 복잡해지는데요. 특히나 올해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 10% 이상의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서 당국이 공항에 추가 인력 배치와 경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즌에 우리 교민들이나 특별히 겨울방학을 맞아서 어학연 수학 영어 캠프 등으로 필리핀을 찾게 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급적 평소 공항 이용 시간보다는 좀 여유를 갖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필리핀의 내년도 세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소득세를 대폭 감소한다는 점과 이와 함께 각종 세금의 인상에 대한 소식인데요. 소득세 부분은 연간 소득이 25만 페소, 그러니까 월 평균 소득이 약 2만 페소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소득자들에게는 누진적으로 과세가 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점은 이를 통해서 부족한 세금을 유류세나 전기요금 인상, 음료수 가격 등의 간접세에 부과해서 충당할 예정이라는 점인데요. 조세 저항이 높은 직접세, 그러니까 소득세에서는 세금을 낮추고 간접세에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생각은 사실 일종의 조삼모사죠. 한 가지 더 심각한 점은 소득세 감소로 혜택을 받은 계층과 간접세 증가로 부담이 가중되는 계층이 다르다는 점일 텐데요. 필리핀의 조세 정책이 앞으로의 필리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자동차 등 일부 공산품에 부과되던 세금들도 모두 인상될 전망이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을 듣고 계십니다. 가끔씩 시간에 여유가 생길 때, 주말이나 휴일에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가려고 할 때 필리핀에서는 어떤 곳이 그런 여유를 즐기기에 적당한 곳일까요?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스타시티,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그림을 즐기고 또 사진도 찍을 수 있는 트리가트 뮤지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문을 연 스타시티 트리가트 뮤지엄의 작업을 총괄하신 이영준 작가님을 모시고 트리가트 뮤지엄 작업과 그 뒷얘기들을 들어볼 텐데요. 저도 사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라서 얘기가 더 기대가 되네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 방송 청취자분들께 네. 본인 소개 좀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그 한국 나이로 32, 이제 필리핀 나이로 31살인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남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필리핀 온 지는 한 6개월 정도 된 이제 새내기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네.
아니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나이를 말씀하실 때 네네. 이 한국 나이와 필리핀 나이를 이렇게 굳이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한 살이라도 좀 어리고 싶어서, 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최대한,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어린 게 좋으니까, 그냥 31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막 30대 초반이신데, 네네. 벌써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니, 그 30대 초반이면은 뭐, 그, 쇠를 씹어도 소화시킬 나이 아닌가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19살, 20살이죠. 그, 소화 못해요. 소화 먹으면 그냥 병원 가야 돼요. 어쨌든 30대 초반 정말 부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이제 뭐, 필리핀 생활 한 6개월 정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와 계시는 상황이시고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일은? 일단 저는 배운 게 그림을 그리는 일을 배웠어요. 네. 그림을 배워서 이제 죽어라 그림만 그리고 그림만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벽화도 그리고 뭐 차에도 그리고 사람 몸에도 그리고 뭐 네. 그런 쪽으로는 이제 뭐 가리지 않고 거의 닥치는 대로 하는 정도의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림 분야는 사실 저는 이제 그쪽에 좀 이렇게 재능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 그림 그리시는 분들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거든요. 부럽다기보다는 그냥 배운 게 그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요. 배운 게 그거라서. 어떻게 저렇게 배우셨을까? 뭐 이런 생각. 배운 거는 뭐 가족 좀 영향 좀 있고 그런 것, 주변 환경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제가 또 이 나이 들어서 제가 가정 탓을 할 수는 없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그림 그리시는 분이 네. 필리핀에 한 6개월쯤 전에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제가 작년에 처음 이제 해외여행을 갔어요. 네네. 보라카이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눈 뜨면 천국이고 정말 한국 오기도 싫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한 열흘 정도 있었는데 네네. 그러고 나서 올해 우연치 않게 연초에 필리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스타시티라는 놀이동산이 있는데 거기에다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없겠냐, 그림을 함께 같이 그리자라고 이제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연초에 와서 이제 미팅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이 뭐 나쁘다고 하면은 나쁘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정말 좋았거든요. 네. 좋고 음식도 되게 맛있고 사람들도 되게 좋고 되게 좋은 기억들만 좀 가득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오니까 너무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좀 뭔가 여자의 한눈에 반한 것처럼 이제 한국 생활을 이제 싹 접고 이제 다시 이제 필리핀에 오게 된 거죠. 이야, 참.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보라카이 여행 가신 거 하고, 네네. 올 초에 지금 뭐 이제 이런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일인 거잖아요. 별개의 일이 아니라 작년에 너무 좋은 기억만 갖고 있어서. 야, 그러면은 이제 그 첫인상 때문에, 필리핀에 대한 첫인상 때문에 올 초에 이제 이런 작업 의뢰가 왔을 때, 두 번 생각 안 하고 그냥 냉큼 결정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또 재밌기도 하고 어쨌든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랑 제가 좋았던 기억을 갖고 있는 공간에다 이제 제 능력을 이제 발휘를 하는 거니까 너무 이제 다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극적인 기회를 가지고 또 필리핀을 오시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작업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림 장르 중에 이제 주로 하시는 작업들이 벽화 작업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거 좀 여쭤볼게요. 일단 벽화란 거는 말 그대로 벽에다 그림을 그리는 걸 벽화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주변에 뭐 식당이나 카페, 예를 들어 뭐 스타벅스 이런 데를 가도 레터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도 벽화가 되고 어떠한 벽의 공간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자체가 이제 벽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벽화 이러면은 뭐 물론 이 국사 시간이나 이 역사 시간에 보면은 막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뭐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야네요. 그렇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런 같은 공간에 벽화를 그림으로써 이제 새로운 분위기로 만드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아트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진을 걸거나 뭐 이런 것들도 큰 범주에서는 다 벽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인테리어의 한 종류고 그림이 액자에서 이제 걸려 있는 거 말고는
나머지에 대한 이제 페인트로 한 행위들은 다 벽화라고 음.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스타벅스나 이런 이제 실내 네네. 인테리어에 많이 응용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 인테리어가 뭐 안에 자재가 뭐가 쓰여져야 되고 뭐 하면서 뭘 그쵸. 쓰면 이런 분위기가 나고 저걸 쓰면은 이런 분위기가 나고 이렇게 했는데 네네. 요즘에는 그런 것도 방식도 있고 이제 방식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이제 흰색으로 그냥 싹 발라놓고 페인트를 거기에다가 이제 그림으로써 뭔가를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서 요소를 좀 재미있게 꾸며주는 거죠. 인테리어의 한 종류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아, 그렇게 이게 넓은 범위에 보면은 인테리어 마감 중에 한 장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럴 수도 맞아요. 있겠네요. 네네. 야, 그러면은 진짜 그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그렇죠. 근데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많이 이제 한국에서는 정말 대중성이 됐는데 네. 이제 필리핀에서는 정말 없더라고요. 있어도 되게 조금 제 눈에는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야, 그러면은 이거를 혹시 한국에서는 이제 미술 장르 중에 하나라고 하시니까 네네. 특별히 어디서 뭐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뭐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 학원이나 교육기관은 딱히 없고요. 네. 일단은 벽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림을 전공했다면 배운다기보다는 그런 자재들이나 페인트의 성질이 다 다르니 물감도 성질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를 좀 배우고 이제 현장을 가야 돼요, 무조건. 그림을 그리는 현장. 근데 벽화 봉사활동이 되게 많아요, 한국에는. 그래가지고 그런 그렇죠. 곳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랑도 어울리면서 이제 즐겁게 그림도 그리고 페인트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장감을 배우는 거지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학원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미술에 그림을 그리는 바탕이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벽화를 배우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적성이 잘 맞으면 직업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체험만 하고 봉사활동하고 이제 즐겨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미술 전공자가 아니신데도 와서 이게 재밌으니까 그림 그리는 게 재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전공자가 아니어도 그런 사람들이 자주 오셔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야, 이게 저희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처럼 이 그림에 대한 전혀 문외 아닌 사람들은 아니, 다 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옆에서 지도를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정말? 네, 근데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은 그런 거는 불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건 빠르죠. 방법론적인 걸 저희가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언제 한번 제가 시간을 좀 현장 작업하실 때 한번 제가 몰래 찾아가서. 그렇죠. 한번 오세요. 오시면은 뭐 알겠습니다. 옷이 다 더러워질 거예요. 이제 페인트 묻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그런 건 좀 준비를 해갖고 가야겠네요. 그러면 구경 가더라도. 네네. 좀 망가져도 될 옷을 입고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이런 그 벽화를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한 곳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제 뭐 환경 개선 작업이나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정말 한국은 너무 많아서 어디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저희 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포화 상태거든요, 지금 벽화가. 정부에서도 벽화가 맨 처음에는 정말 좋아했어요, 나라 자체에서. 환경적으로 되게 이쁘게 잘 하고,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쉽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페인트라서. 근데 이제 벽이 뜯어진다거나 훼손이 되면 그림들이 원래는 이뻤는데 좀 흉측하게 변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그게 이제 페인트로 그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요소들로 이제 좀 변하고 있는 추세예요. 타일을 붙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LED 같은 전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영구적인 것들을 이런 소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좀 많이 변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페인트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좀 이제 뭐 색이 바래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떨어져 나간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5년은 정말 아무 이상이 없어요. 누가 와서 낙서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야외에다 그렸냐, 실내에다 그렸냐, 뭐 바닥에다 그렸냐, 천장에다 그렸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훼손 정도의 이제 그 진행도는 조금씩 다 다른 거죠. 이게 계속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지자체나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관리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들한테도 되게 이제 컴플레인 같은 것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시더라고요. 벽화 이외에. 한번 딱 해놓으면은 건물 헐기 전까지는 계속 있을 법한 것들로 이제 바꾸시는 거네요. 네. 야, 이게 참 그 지자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전혀 아닌데. 그렇죠. 그런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필리핀에서 작업을 또 하셨다고 네네. 해주셨잖아요. 스타시티? 네네. 거기서 그러면 이제 어떤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트리가트라는 걸 그렸고요. 네네. 트리가트는 이제 일반 그냥 벽에다 그리는 그림과 좀 달리 완전히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눈속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벽에다 공룡을 그렸는데 공룡이 정말 튀어나오고 정말 사실 이게 입체감이 느끼게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진 찍으면은 정말 자기가 공룡이랑 같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 그런 분야거든요. 벽화의 분야. 근데 이제 네, 스타시티라는 그 놀이동산이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뭐 우리나라 치면 뭐 잠실의 롯데월드 정도 같은 네네. 뭐 그런 이제 놀이동산 안에 그 공간 하나가 마련이 돼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트리가트 박물관을 이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1월에.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와서 미팅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안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이제 디자인을 보여주고 이제 5월에 와서 이제 2달 동안 계속 이제 그림만 그린 거죠. 그 작업 기간이 2달이셨던 거예요? 네네네. 이야. 그러면은 한국 분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작가들이 가서 작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럼 몇 분이나 가서 작업하신 거예요? 저까지 5명 갔다가 한 분은 이제 설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네네. 설계하시는 분 한 2주 정도 같이 있다가 한국 돌아가시고 저 포함해서 한 4명 정도 이제 남으셔가지고 한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제 그림을 다 그린 거죠. 이야, 5월, 6월이면은 필리핀에서 최고로 더울 때인데. 정말 덥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보라카이에서의 느끼셨던 필리핀과 네. 5월, 6월 마닐라에서 작업하는 중에 느끼셨던 필리핀은 굉장히 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좀 숨이 좀 막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한국도 더운 여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과는 조금 다르게. 그리고 또 밖에도 엄청 더운데 실내가 또 더우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 막. 정말 팬티만 입고 그림 그렸어요. 아니, 그러면은 거기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런 걸 저희가 맨날 미팅할 때 이게 더운 나라니까 에어컨이랑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사람이 하는 거라서 사람이 컨디션이 좋아야지 이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정말. 이게 정말 깜짝 놀라 저희는 다시 돌아갈 뻔했어요. 그 정도로? 다시. 네. 그래서 한 3달 정도나 며칠 있다가 다시 올게. 이게 끝까지 입에 나왔는데 얘기는 못 하겠고. 어쨌든 간에 이제 계약은 했으니. 그리고 왔다가 또 다시 가기도 또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참고 한 거죠, 이제. 이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이제 제 상식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실내 공간에서 이 페인트를 가지고 2달 동안 그림도 작은 그림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굉장히 벽화니까 벽 내를 꽉 채울 만한 큰 그림들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5월에 니네 어느 정도까지 이제 기초 공사를 할 거냐. 그러니까 얘네가 벽을 세워야지 우리가 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렇죠. 우리 5월쯤에 가도 되겠냐. 그래서 걔네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다 벽이 세워져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갔는데 에어컨이건 뭐건 벽이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벽도 그냥 철제 골조만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그 설계하시는 분이랑 먼저 선발대로 가서 3일 정도 기초 작업을 해놓는 거였거든요. 스케치나라든지 뭐 배려 준비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갔는데 벽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으니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니네 어떡하냐, 어떻게 그리냐 우리 했더니 이제 걔네가 인건비가 되게 싸더라고요. 걔네는 엄청 싸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3교대를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직원들 한 10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안에 공사하는 애들이. 말도 안 돼. 무슨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해도 될지를 아예 상상을 못 했는데 근데 진짜 딱 저희가 말한 만큼의 딱 컨디션을 해놓은 거예요. 이틀 동안 3교대 애들이. 그러니까 6교대로서 이제 100명을 막 600명 계속 쓴 거예요. 그냥 계속 쓴 거예요. 와, 전쟁하면은 막 그냥 머리로 그냥 밀어붙이듯이. 인해 전술로. 인해 전술이에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진짜. 다 달라붙어가지고, 정말 막 아프리카에서 광석 캐는 사람들처럼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하는데, 와, 근데 되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되긴 되니까.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5월달까지는 왜 그냥 놔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2달 동안 그 필리핀을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좋게 말하면 여유 있고 느긋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게으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일적인 부분에서 한국인이랑
이제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네네. 일하는 스타일이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늦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 중간에 에피소드가 그런 식으로 그런 류의 에피소드 되게 많았거든요.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작가님이 딱 가서 네. 압박을 딱 하니까 이틀 안에 이거 없으면 우리 못 한다. 네. 압박을 하니까 그때부터 부랴부랴 해가지고 막 사람들 그쵸, 엄청 네. 동원해가지고 일단 네.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딱 해놓은 거네요. 네네, 맞아요. 야. 그러니까 그 오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컨트롤을 하냐에 따라서 애들이 좀 바뀌는데 얘네는 오너도 필리핀 애들이고 일하는 사람들도 다 필리핀 사람들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그냥 일을 하더라고요. 그냥. 아, 그랬다가 한번 이거 봐라 딱 하니까 이제 막 일사불란하게 딱딱딱 움직여갖고 그래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네요. 다행히. 네네. 아이고야, 참 제가 이 설명을 쭉 들으면서 막 상황이 그려져요. 진짜 중간에 어마어마해요, 진짜. 제가 한 번은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데스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예. 컴퓨터랑 이제 프린트를 해야 되니까 시안들은 이제 자료를 이제 프린트를 해야 되니까 예. 보고 그려야 돼서 프린트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프린트 용지가 다 떨어져서 예.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직원한테 여기 용지가 부족하니 한 2세트 정도만 더 갖다 달라. 이제 바로 그냥 오케이 썰 이러더니 가더라고요. 3일 뒤에 주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왜 안 주냐고. 오케이 썰 준다. 이따 오후에 준대. 알았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3일 뒤에 용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뭐 A4 용지 이게 엄청나게 큰 비싼 고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자기 사비를 쓰고 청구를 한다든지 텐데 얘네들은 그냥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위에다가 이거 살 거니까 결제해줘. 근데 결제가 늦게 떨어졌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야 이제 결제를 받고 돈을 받아서 그걸 사서 온 거예요. 그게 이제 3일 걸린 거죠. 네, 3일 걸린 거예요. 야. 오늘 사실은 제가 그 스타시티에서 그 트리가트 그 작업하는 내용들 네. 그게 지금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 해주시는 그 필리핀어들하고의 같이 일을 하는 스타일 그런 거 말씀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이 고생하고 오셨던 거를 제가 재밌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한데. 아니 저도 고생을 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나 돌이켜 보니까 네, 색다른 경험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벽을 세운다 하면 나무를 박는다 하면 네. 공구를 쓴다거나 그래서 좀 신속 정확하게 빠벅 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이 그냥 못질 다 손으로 하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란 게 그 돌을 좀 까는 일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한마드릴이라고 있는데 그걸로 빵빵빵 하면 5분이면 끝났거든요. 네. 둘이 앉아서 그걸 3일 동안 깨부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이겠어요. 그런 장비나 그렇죠, 환경이 네. 부족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텐데.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사서 너네 이거 내가 좀 싸게 줄게 이래서 이제 막 공구를 사주고 싶었어요. 진짜 정말로 사비를 털어서라도. 답답하니까 너무 한국 스타일에 너무 안 맞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필리핀 사람들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들이 약간 좀 속도감이 우리하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네네. 사실은 그런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나 뭐 도구나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한국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뭐 걔네들이랑도 되게 오래 이제 거의 한 2달 동안 계속 붙어 있으니까 네. 이제 막 다 친구 되고 막 이제 재미있게 놀고 막 제 호텔에 이제 제 방에 초대해가지고 애들이랑 술도 먹고 대화는 이제 잘 안 통하는데 술 마시니까 뭐 다 취하니까 그쵸 또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농구를 되게 좋아하니까 네. 이제 애들이랑 농구하고 막 이제 이런 것도 하고 막 필리핀의 또 인건비에 대해서 애들이 좀 막 궁금해하더라고 저희를. 네네. 이제 그 어떤 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네는 얼마 받아 이렇게 일하면 뭐 이렇게 하루에 얼마 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너네는 얼마 받냐 이러니까 500페소 받는다는 거예요. 하루 일당으로. 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너네는 얼마 받아? 그래서 뭐 페소로 이렇게 바로 안 나오니까 그 어플을 해가지고 이제 환율로 보여줬죠. 얘네 저기 올드맨 보이지? 저 사람은 이 정도 받아 했는데 이제 우리랑 비슷하게 받네. 그러니까 아니 하루 원데이 이러니까 자기 막 내 캐리어에 넣어달라고 한국 데려가 달라고 자기 네, 한국 데려가 달라고 나 뭐든지 할게 정말 너랑 친해지고 싶어 막 이러고 그런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네. 야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셨네요. 네. 이렇게 작업을 같이 하다 보면 이제 필리핀어들하고 네네. 한국에서 작업하시는 것과 필리핀에서 작업하시는 것에 이제 어떤 환경의 차이도 있겠지만
네. 이제 이 작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생각보다 애들이, 저는 맨 처음에 이제 필리핀 나라 자세히도 모르고 뭐 관심도 많이 없고 그냥 좋은 기억만 있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보다는 좀 후진국이니까 네. 이게 좀 뭐든지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스타시티의 내에서도 이제 하드웨어 팀, 이제 아트 팀이 따로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아트 팀을 제가 데리고 다녔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그림을 좀 시켜봤거든요. 예. 어느 정도인지 보고 싶어서. 얘네들도 미대를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기본기는 정말 탄탄해요. 근데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그 일반인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그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빨간색이어도 밝게 이쁘게 아름다운 빨간색을 할 수 있냐, 표현을 할 수 있냐, 아니면 뭐 짙은 빨간색 좀 칙칙하게 어둡게 하는 사람들이 있냐. 이제 이거를 팁을 중간중간에 모르는 거예요. 그 한 끗 차이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알려줬어요. 제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허리케인이라는 시안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허리케인이면은 막 물체들이 막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빠르게. 그쵸. 예,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멈춰 있는 것처럼 그려버려서, 야,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그 외곽선을 조금 흐리게 해주고 율동을 중에 움직임을 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왔는데 정말 제가 얘기한 건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고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을 못 봤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르는 거지. 정말 기초적인 거는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팀에 이제 목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수들도 이제 한국에서 웬만해서 뭐 이렇게 막 잘 만든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네. 정말 잘 만들어요, 다. 근데 이 사람들 정말 저는 정말 탐이 났거든요. 데려가고 싶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정말 탐이 나더라고요, 애들이. 네, 그래서 뭐 작업 수준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그러면은 뭐 진짜 좋은 환경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번 딱 작업하시고 안 되겠다. 필리핀으로 건너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스타시티랑 저랑 이제 이어준 한국분이 있었어요, 중간에. 네네. 연결해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예. 그분이 이제 이런 아트 사업인들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필리핀에서. 근데 이제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저를 우연히 만났고, 저도 이제 저보다 2살 형인데, 네네. 그 형이 되게 괜찮았어요. 저는 뭔가 끌림이 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좀 잘 맞고, 뭔가 이렇게 좀, 저도 이 사람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이 사람도 서로. 저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이제 좀 짝짝꿍이 좀 잘 맞은 거죠. 눈이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한 술 한잔 하시자고,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제 넘어오게 된 결정적인 이제 그 시간이었죠. 근데 제가 맨 처음에도 2월에 미팅을 왔을 때도 네. 정말 제가 뭐 돈이 엄청 많았던 사람이라면 한 진짜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갖고 와서 네. 그냥 그림만 그리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그런 도화지들이 되게 많았어요. 필리핀에는.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 이제 이 작가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그림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허름한 곳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그리거나 표현을 해버리면은 아예 정말 다른 공간이 돼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봐서 중간중간에 로컬 지역도 그렇고 그냥 도심 지역도 그렇고 하니까 되게 욕심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렇고 해서 그래 가보자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생각을 좀 많이 안 해요, 올해. 이제 하자 하면은 그냥 바로 뭔가 하는 스타일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제 나름대로는 깊이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 거를 좀 접고, 이제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 넘어온 거죠. 아니, 뭐, 한국에서 32, 필리핀에서 31면 사실은 생각보다는 행동하실 나이죠. 그렇죠. 야, 이게 우리가 이제 마닐라의 스타시티면 사실 마닐라 계신 분들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놀이동산인데 거기에 이 트리가트 작업을 우리 한국 작가들이 와서 작업을 했다는 것도 사실 참 놀라운 일이고 한편으로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쭉 작업하신 말씀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야,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았네요. 정말 이게 지금 이 인터뷰가 되게 짧아서 그렇지 아마 더 엄청 많아요. 이제 거의 밤새야 돼요. 이거. 그런가요? 네. 야,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시즌이 끝나가가지고 다음 시즌에도 그래서 좀 2부 해가지고 이제. 그래, 좀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좋죠, 저도. 제가 이게 지금 시간이 이게 저희 방송이 이게 뭐 시간을 약속하고 하는 방송은 아니지만 이게 뭐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좀 아쉬운데 제가 요거 좀 몇 가지 중요한 거 제가 좀 궁금한 거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이제 우리 교민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스타시티 가서 그 트리가트 뮤지엄 네네.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네. 막 신기하게 막 뭐 무슨 뭐 이렇게 뭐에 막 이렇게 잡혀 먹는 것 같은 사진, 뭐 어디 막 들어가 있는 것 네네. 같은 사진, 막 이런 것들도 제가 몇 번 본 것 같은데 네네. 이 관객 입장에서 이 트리가트를 좀 재미있게 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트리가트 뮤지엄을 안에 들어가면 네. 거의 대부분은 이제 설명서가 있어요. 그 네. 그림 옆에 예. 어떤 A란 공룡이란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포즈를 잡고 그리고 여기서 사진을 찍어야지 그 그림이 정말 부각이 되는 자리야. 이런 식으로 딱 표시를 해놓거든요. 근데 네네. 그 이외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은 찍고 어떤 사람은 가서 찍히잖아요. 네네. 근데 찍히는 사람은 정말 표정도 동작도 크게 오버 액션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재미난 연출을 할 수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막 이렇게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남의 시선을 많이 느끼는 그런 문화가 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막 쭈뼛쭈뼛 대면서 막 소극적이게 하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필리핀 애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션이나 이런 것들 취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사람들처럼 진짜 오버 액션을 정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찍어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뿌듯한 거죠.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재밌게 이제 사진을 찍고 연출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 오버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오버할 필요가. 네, 맞아요. 남의 시선 느끼지 말고 이제 오버 액션 막 하면서 이제 재밌긴 한 동작을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이제 최고의 사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들의 네.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서 사진에 잘 담아놓는 것. 이게 지금 포인트네요. 그렇죠. 요즘 같을 때는 SNS나 이런 데서 이제 어디 다녀오면 그런 사진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트리가트 뮤지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저도 이제 한번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아직 저는 가보지 못했거든요. 네. 예. 놀러 오세요. 제가 스타시티에 얘기해서 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 필리핀에서 작업을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네네. 앞으로의 계획 잠깐 시간이 얼마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좀 네.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벽화란 거를 이 나라 사람들이나 이런 문화에 아직 접목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네네. 지금 일단 벽화라는 거를 많이 좀 알리려고 해요. 근데 분명히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 맞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도화지나 그런 곳을 이제 가게나 이런 것들 가서 이제 업주분이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얘기를 해서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락을 해주세요. 그 대신 저희는 페인트감 소량만 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정말 좋게 만들어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제 눈에 이제 괜찮다 싶은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면은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해서 어쨌든 이 포트폴리오는 한국에는 많은데 자료들은 많은데 이제 필리핀 지역 안에서는 그런 게 현지 포트폴리오는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저도 포트폴리오 쌓을 겸 이제 사람들한테도 알릴 겸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인 거죠 일단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을 찾고 다니고 있고 일단은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만약에 필리핀에 계시는데 가게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찾아가서 조언도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림을 원하시면은 페인트 정도 소량만 지원해 주시면은 그림을 그려드리고 저희도 이제 그걸 자료로 쓰고 이런 식으로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예요 지금은. 야, 좋은 기회들인데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럼 지역은 어디 마닐라만 가능한가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야, 그러면 그 필리핀 전체적으로 한국분 계신 분들 중에 괜찮은 장소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네, 그렇죠. 가는데 이제 저희가 손해는 보면 안 되니까 이제 밥값이랑 이제 기본 경비 정도 이런 거 기본 경비 정도만 챙겨주시면 저희가 저희도 어디든지 가니까 그런 거는 연락만 주시면은 일단은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 이거 관심 가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집에서도 해요. 집도 해요 다. 집 인테리어도 하니까. 네. 집 실내 내에서. 실내도 하고 아무데나 다 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야. 어디든.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꼭 제가 2부 순서를 다음 시즌에 한번 좀 바쁘시겠지만 제가 아마 다음 시즌 정도면은 필리핀 현지에서 제가 통화를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진짜 이렇게 바쁘신데 또 이런저런 막 작업하시는 중에 이렇게 또 제가 갑자기 시간을 좀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또 아닙니다.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제가 감사하죠. 앞으로도 좀 제가 곳곳에서 네. 우리 그 필리핀 곳곳에서 멋진 작품들 제가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필리핀에는 참 많은 우리 교민들이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 숫자만큼이나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만나본 이영준 작가도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정말 좋아 보입니다. 혹시 운영하시는 매장이나 기관에서 이런 벽화 작업이 필요하신 경우에 연락을 한번 드려보시면 서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이 준비한 2017년 12월 5일 화요일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도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